자, 이번 시간은 제3장 조적조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적조 부분은 이 벽돌 구조하고 블록 구조, 돌 구조, 세 개의 구조로 나누어집니다. 조적조는 짤조자, 쌀조자. 그래서 이 벽돌이나 블록 돌을 시멘트 모르타를 이용해서 쌓아서 적층해 나간 구조가 조적조입니다. 조적식 구조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1절 벽돌 구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벽돌 구조적인 측면. 자, 이 벽돌 구조가 보통 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록, 그 다음에 돌, 이런 순서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먼저 벽돌의 규격 부분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벽돌의 규격. 벽돌의 규격은 각 벽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형 벽돌, 일반형 벽돌, 그리고 내하 벽돌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근데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의 벽돌은 표준형 벽돌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벽돌의 기본에서 보시면 벽돌은 지금 현재 벽돌은 길이 방향과 이렇게 했을 때 벽돌의 길이가 있을 거 명칭상 보실 때 이 길이 부분이 있습니다. 길이. 벽돌의 길이가 있고요. 길이 부분, 그리고 너비. 이 너비, 그리고 이것이 두께 부분이 됩니다. 두께. 이때 이 부분, 이것을 마구리라고 합니다. 마구리.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건축물의 끝부분 이면을 마구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나무가 있을 때 아래 위를 마구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 길이 부분의 이 표준 벽돌이 190mm이고 너비가 90, 그리고 두께가 57mm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벽돌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실 때, 그래서 이제 치수를 나타낼 때 일반 벽돌은 항상 치수 나타낼 때 기본이 이겁니다. 길이에다가 길이 곱하기 너비 곱하기 두께의 순으로 나타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돌의 치수는 예를 들어서 표준형 벽돌일 때 190 곱하기 90 곱하기 57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길이, 너비, 두께의 순으로 벽돌의 치수를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7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벽돌 벽체의 두께를 다루고 있죠. 두께. 그런데 이 벽돌 벽체의 두께를 다룰 때 보통 길이 부분에 1비라고 합니다. 1비. 그리고 마구리 너비 부분의 두께를 0.5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0.5비 두께는 바로 이 너비 부분의 치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9cm. 그래서 0.5비 두께는 바로 9cm가 됩니다. 90mm라는 거죠. 그러면 1비 두께는 길이 부분이니까 바로 190, 그래서 19cm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1.5비의 경우는 1.5비는 이렇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 0.5비가 있고 모르타르가 있을 거고 1비 길이가 있겠죠. 그러면 0.5비 9cm에다가 길이 19cm, 190mm에다가 요 중앙에 모르타르가 표준 줄눈이 바로 1cm, 10mm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cm가 됩니다. 그래서 29가 되겠죠. 29.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시도 별로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가요. 9, 19, 29, 39 이렇게 갑니다. 9로 갑니다. 두께는. 그러면 0.5비일 때 9cm, 1비일 때 19cm, 1.5비는 29, 2비는 39. 계속
구 단위로 가면 10씩만 플러스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2.5b도 계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줄눈 기본이 1cm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벽돌의 품질 개념이 나오겠죠. 2에서 이제 벽돌의 규격 부분 봤고요. 자, 이 벽돌의 품질적인 측면, 이 품질, 벽돌의 품질. 자, 이 벽돌의 품질에서는 우리가 알아둘 것은, 자, 이 사실 벽돌은, 자, 내세울 것이 압축 강도밖에 없습니다. 압축 강도. 우수한 것은 압축 강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벽돌의 품질적인 측면을 따질 때 압축 강도가 좋아야 돼요. 압축 강도. 그래서 품질 시험할 때 이 압축 강도 시험을 하게 되면 압축 시험을 하고요. 그리고 강도가 클수록 흡수율이 줄어듭니다. 흡수율 시험하고 이 두 가지 시험을 해서 품질 시험을 합니다. 흡수율 시험하고 보통 강도가 크면 흡수율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벽돌 품질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도가 클수록 흡수율이 적을수록 좋은 벽돌 품질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을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7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참고사항에서 조적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요거는 뭐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문제 지문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참고사항으로 두어놨습니다. 그러면 벽돌은 보통 압축 강도입니다. 압축 강도가 중요하죠. 벽돌의 이 강도는 거의 무시를 합니다. 벽돌은 보통 인장 강도하고 흰 강도는 이건 무의미합니다. 흰 강도 이거는 약해요. 이것은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벽돌은 압축 강도입니다. 압축. 누르는데 견디는 강도인 압축 강도만 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구가 있을 때는 압축력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아치를 옛날 가구에는 틀었습니다. 그래서 인장 강도, 흰 강도는 무의미한다, 무시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시험에 나올 때 벽돌의 인장 강도 이렇게 해서 기출을 했었습니다. 압축 강도인데. 그리고 쌓기 작업의 정도나 또는 접합 모르타르의 뭐 강도, 부착 강도라든지 벽돌 쌓기 방법이나 시공 정밀도 이런 거에서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73페이지 3번에 벽돌의 종류 부분. 자, 이 벽돌의 종류 부분은 뭐 열심히 뭐 암기하실 필요 없고 개념상만 간략히 기억을 하십시오. 벽돌의 종류적인 측면은. 자, 그래서 보통 벽돌이라는 것은 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이 보통 벽돌입니다. 그래서 완전 연수했느냐 불완전 연수했느냐에 따라서 거기 붉은 벽돌, 금종 벽돌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 연소가 보통 벽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벽돌적인 측면에서 특수벽돌은 자, 이 경량벽돌은 자, 강도를 무시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한 거다. 뭐 경량이나 뭐 단열이나 방음이나 이런 목적으로 그래서 중공벽돌과 그리고 경량벽돌이 있습니다. 중공은 말 그대로 구멍이 난 벽돌이죠. 그래서 구멍에 따라서 몇 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멍이 이렇게 2공 구멍이 있고 3공이 있고 구멍이 이렇게 2개 난 것도 있고요. 구멍이 3개 나면 상공벽돌이고 중공벽돌은 이렇게 구멍이 몇 개 났네 이겁니다. 이렇게 구멍이 3개 난 것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잘 못 봅니다. 이 중공벽돌들은.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몇 개 났네에 따라서 20, 3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붉은 벽돌에 구멍
이렇게는 쪼마다게는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구멍이 좀 큽니다. 이 벽돌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해놨죠. 그 그림상 10, 20, 40 이렇게 구멍이 몇 개 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억하시고. 자, 포도용 벽돌은 자, 바로 저겁니다. 도로 포장용 벽돌의 줄임말이 포도용 벽돌입니다. 포도용. 그래서 이 포도용 벽돌은 도로 포장용 벽돌입니다. 도로 포장용 벽돌. 인도나 이런 데 쓰는 것이 포도용 벽돌이고, 오지 벽돌은 유약을 바른 거예요. 그래서 유약을 바른 뺀질뺀질하죠. 치장 벽돌 쪽에 이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내화 벽돌 고온에 이제 난로, 이제 벽난로라든지 뭐 꿀뚝 내부나 고온을 받는 장소에 쓰는 것이 바로 내화 벽돌입니다. 근데 내화 벽돌은 일반적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쌓지 않습니다. 시멘트 모르타르는 고온을 받으면 균일이 가죠. 너무 장시간 계속 고온을 받으면. 그래서 그런 데는 뭐 단열 모르타르나 내화 모르타르나 이런 아니면 흙 이런 걸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벽돌에 물추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보시면 모르타르. 자, 이 모르타르가 이 접착 재료겠죠. 모르타르, 시멘트하고 모래를 일정 배합해서 물로 비벼준 것이 모르타르입니다. 바로 이 모르타르 부분이 줄눈 되겠죠. 그래서 이 모르타르는 접착 재료가 되다 보니까 얘는 이 부착 강도, 접착 강도를 가장 중요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착. 얘의 역할은 바로 저거죠.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접착제. 그래서 부착 강도.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부착 강도가 더 중요시 됩니다. 압축 강도보다 이 부착 강도가 더 중요시 다룰 수밖에 없다. 기억하시고. 뭐 배합은 그 용도에 따라서 배합이 달라집니다. 시멘트 대 모래의 배합비는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뭐 쌓기용, 조정용일 때 1대3에서 5라든지 또는 뭐 치장에는 1대1이라든지 그 용도에 따라서 배합비는 차등을 두게 됩니다. 그럼 보통 시멘트하고 모래의 배합비인데 시멘트하고 모래가 됩니다. 이때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많이 사용하고요. 모래는 너무 굵어도 안 돼요. 너무 가늘어도 안 되고 적당 굵은 모래를 쓰는데 대략 모래는 1.2에서 2.5mm 정도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타르 부분을 너무 두껍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모르타르 부분은 두께의 표준이 10mm를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10mm인데 모래가 굵어지면 문제가 되죠. 5mm가 됐다. 그 모래 두 개가만 맞출 치면 10mm가 돼요. 줄눈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의 크기는 이걸 제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쌓기용 모르타르나 이런 데는 기본이 2.5mm를 최대 치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고요. 이때 우리가 알아두실 거, 이 모르타르 강도는 일반적으로 이 모르타르 강도는 이 벽돌 강도 이상이 돼야 됩니다. 벽돌 강도 이상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르타르 강도는 벽돌 강도 이상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자, 5번에 이제 줄눈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줄눈. 원래 줄눈이란 것은, 자, 조인트죠. 보통 재료와 재료 사이가 줄눈이 됩니다. 그러면 벽돌을 쌓으니까 벽돌과 벽돌 사이의 모르타르 부분이죠. 이것이 줄눈이 되는데, 줄눈은 기본적으로 표준은 10mm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줄눈은 표준 10mm가 표준이에요. 내화 벽돌만 예외고 나머지는 10mm를
표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1번 막힌 줄눈하고 2번에 통줄눈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막힌 줄눈은 이제 이 세로 줄눈을 수직 줄눈, 이 종줄눈을 어떻게 처리해 주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막힌 줄눈은 이 개념이다. 바로 수평 가로 줄눈은 수평을 맞춥니다. 그리고 세로 줄눈을 갖다가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하지 않고 막히게 처리해 준 거죠. 이것이 막힌 줄눈 개념이 됩니다. 자, 막힌 줄눈을 처리해야지 상부에서 하중이 작용이 됩니다. 그러면 벽돌 내부에서는 거기 저항하려고 하는 응력이 발생이 되는데, 그 하중을 분산, 응력 분산을 할 수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막힌 줄눈으로 공사해야지만 이 벽돌 벽면에 상부에서 내려오는 하중 분산, 하중 내지 벽돌 내부에는 응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중 분산, 응력 분산을 위해서 바로 벽돌벽은 막힌 줄로 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잡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런데 통줄눈은 이 세로 줄눈이 일직선상이 아닌 겁니다. 자, 일직선상인 겁니다. 이 막힌 줄은 일직선상이 아니지만 통줄눈은 세로 줄눈이 일직선상이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중이 작용이 되게 되면 하중 집중 현상이 생겨요. 하중 집중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벽돌벽의 경우는 통줄눈으로 공사를 안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보통 줄눈의 원칙은 막힌 줄눈으로 공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75페이지에 거기 3번에 보시면 치장줄눈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자, 치장줄눈은 보통 벽면의 의장적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치장줄눈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세로 줄눈을 기준 잡아서 막힌 줄눈하고 통줄눈을 구분했고, 이제 의장적 효과, 미적 효과를 위해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치장줄눈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치장줄눈을 바를 때는, 자, 이 벽돌을 갖다가 쌓게 되면, 자, 이 벽돌을 이렇게 쌓았어요. 벽돌을 이렇게 쌓고 주강에 모르타르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타르가 지멋대로 튀어나오거든요. 모르타르가 눌리니까 그냥 삐죽삐죽 삐져나와요. 보기가 흉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벽돌이 있을 때, 이제 이 벽돌과 벽돌 사이 조인트 부분이 줄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멋대로 막 생기거든요. 그럼 이런 모르타르가 있으면 이것을 부정하게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줄눈 파기를 해요. 이렇게 파내요. 이런 식으로 줄눈 파기를 해요. 이 줄눈 파기를. 그럼 이 줄눈 파기는 이 모르타르가, 이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이제 해야 돼. 줄눈 파기 시기는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하는 게, 굳기 전에, 굳으면 안 파지잖아요. 그래서 굳기 전에 줄눈 파기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새로 이제 해서 이 치장줄눈을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쁘장하게. 그럼 이제 치장줄눈 형태에 따라서 평줄눈이 될 수도 있고 둥근 줄눈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붉은 벽돌, 자, 집에 보시면 검은색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보통 그 색소는 한 거죠. 카본 블랙 그거는 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검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치장줄눈 개념이 돼요. 그래서 페이지 76페이지 보면 치장줄눈의 종류 나와요. 치장줄눈의 종류는 바로 이 생긴 모양에 따라서, 치장줄눈의 생긴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2번의 평줄눈,
자, 이겁니다. 이 줄눈 상태가 평평하면 평줄눈이 되는 거예요. 평줄눈. 그래서 이 벽면하고 벽돌 벽면하고 평평한 게 아니라 그 줄눈이 평평하면 평줄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줄 시공상 가장 많이 사용, 공사가 쉬우니까. 그러면 거기 1번에 보시면 빗줄눈 나오는데, 빗줄눈 개념 약간 키워서 그려본 빗줄눈은 이런 형태가 빗줄이네. 약간 조금 디테일하게 좀 키워봅시다. 크게 그리면 이제 이 벽돌이고, 자, 이렇게 줄눈 파기를 이렇게 파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경사, 빗으로 두는 거다. 빗을, 경사지게. 이렇게 줄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빗줄눈이에요. 빗줄눈. 자, 이 빗줄눈 개념이 되는데, 그럼 이 빗줄눈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이 빗물이 흘러내리게 되면 똑 떨어지겠죠. 빗물이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구조나 방습상 가장 유리한 것.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줄눈의 모양은 이 줄눈 상태의 생김 모양에 따라서 줄눈 명칭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럼 평평하면 평줄눈, 자, 빗대면 빗줄눈. 그러면 읍빗은 반대요. 이렇게 되면 읍빗이야. 이렇게. 그러면 물이 타고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죠. 턱이 이렇게 살이 이렇게 찌면 이 빗물이 아니면 여기 침 흘리면 다 그대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읍빗은 별로 안 좋습니다. 침투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를 둥글게 하면 둥근 줄눈이 되는 겁니다. 둥근 줄눈. 이렇게 됐을 때 줄눈 부분을 이렇게 요번에 이렇게 둥글게 하면 둥근 줄눈이 됩니다. 둥근 줄눈. 그러면 이것을 거기 예를 들어서 오목하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되면 오목줄눈. 그럼 이렇게 톡 튀어나오면 이거는 볼록줄눈. 배가 볼록하다 표현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줄눈을 이렇게 내밀었다. 이렇게 내밀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되면 내민줄눈. 그리고 벽돌벽면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했다. 이거는 평이 아니고 민뜻. 이거는 이렇게 되면 민줄눈 개념이 되는 거다. 민줄. 그래서 생긴 모양에 따라서 자, 이 줄눈은 됩니다. 생긴 모양이 볼록하니, 오목하니, 평평하니, 자, 이거죠. 내밀었니? 이겁니다. 빗이니, 읍빗이니, 생긴 모양에 따라서 치장줄눈은 명칭이 부여된다는 점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신축줄눈. 자, 신축줄눈은 자, 이겁니다. 자, 이런 벽돌과 다른 재료가 이렇게 접촉된 부위라는 이런 가면 재료의 팽창 수축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거나 또는 줄어드는 걸 수축할 때 균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열이 생기는 걸 흡수해서 생기지 않도록 탄력성을 갖는 줄눈이 신축줄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막힌 줄눈이나 또는 우리가 예서 통줄눈이라는 치장줄눈, 이거는 자, 이 모르타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 줬냐 이거죠. 세로 줄눈이 일직선상이 되느냐 안 되냐 에서 통줄눈, 막힌 줄눈이 있고, 그 다음에 보기 좋게 해서 색소 넣어가지고 이렇게 방수 개념상가에서 이 처리해 준 이 치장줄눈이고, 근데 앞의 개념하고는 다르다. 신축줄은 재료를 다른 것에 탄력성 있는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균열을 방지하는 것이 신축줄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축줄눈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변하는 부분. 어떤 재료가 변하든 두께가 변하든 높이가 변하든 그냥 모르시면 우리의 관절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특수 부분. 이런 부분이 신축줄눈이라고 보시고, 그럼 변하는 부분에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그 측면으로. 그래서 이제 개구부는 결과적으로 이거죠. 개구부란 것은 창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옆은 사실상 벽돌인데 여기는 창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변하잖아요. 어떤
변하는 것에 일정한 것이 아니라 변하는 부분에 신축준을 둔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알아두실 건 이것은 일정한 곳은 설치하지 않는다는 점. 근데 신축준로는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6번째 재료의 취급, 보관, 준비와 관련돼서 요거는 혹시 몰라서 시방서 부분의 내용을 조금 갖다가 놨습니다. 시방서 아닌 것처럼 해서 거기 갖다 놨는데 조금 봐두도록 하십시오. 부분적으로 앞전에 너무 시방서 분야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시방서 부분입니다. 지가 보관 준비적인 점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 가지고 혹시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료의 취급 보관 준비에서는 3번하고 4번 그 다음에 7번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3번에서 보실 때 이겁니다. 자, 이 3번에서의 보통 소성 점토 이제 벽돌 보통 점토 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석계 벽돌은 처음 1분간의 초기 흡수율.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 처음 1분간 이 초기 흡수율이 너무 지나치게 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초기 흡수율이 1.6리터 이걸 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1분간 초기 흡수율이 이걸 넘어서는 안 됩니다. 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초기 흡수율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시험에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 시험체는 시험면이 물 표면에서 최소한 일정 이상 잠기게 시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 간단히 3mm 이상 잠겨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꼭 기억하시고요. 콘크리트 조적체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젖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앞으로 콘크리트 블록도 그래서 물추김을 안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조적체는 허가된 경우 제외하고는 젖어서는 안 됩니다. 보통 벽돌은 일반적인 물추김을 하지만 콘크리트 조적체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추김 같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젖어서는 아니 된다는 측면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7번에 보시면 보통 모르타르, 그라우트, 모르타르 개념이 있고 그라우트. 그라우트라는 것은 채움용이죠. 자, 공극이라든지 또는 이런 틈이나 공간이 있을 때 그걸 채우는 메꿔 넣는 재료를 보통 그라우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르타르 있는데 이 모르타르 그라우트에 비비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계 비빔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빔 기계로 하되 그 모르타르 그라우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빔 시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 비빔 시간은 적정 시간 비비는 것이 좋습니다. 비빔 시간은 최소 비빔 시간이 있고 최대 비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분 미만이나 10분 이상 비비해서는 안 돼요. 결과적으로 미만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분 이상 하고요. 3분 이상 비비고 최소는 3분 이상 비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10분 미만으로 비비라는 겁니다. 10분 미만. 최대 시간은 10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의 비빔 시간을 준수하라. 10분 이상 비비지 말고 3분 미만으로 비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너무 적게 하면 전체적으로 비빔이 되지 않습니다. 덜 비비지는 곳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분 이상 너무 장시간 비비게 되면 도로 재료 분리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정 시간 비빔을 하라 이거예요. 적정 시간 비빔을 하라는 뜻입니다. 적정 시간 비빔을 해서 우리가 잘 비벼주라는 겁니다. 그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뭐 작은 양 모르타르는 손비빔을 허용합니다. 이 비빔은 기본적으로 뭐다? 기계 비빔이 기본이라 했죠. 기본입니다. 손비빔은 뭐 양이 적을 때만 손비빔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옛날엔 거의 손비빔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기계 비빔과 손비빔이 차이가 뭔가 하면 기계 비빔이 더 잘 섞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좋죠. 그래서 손비빔은 재료를 정확히 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작은 양일 때는 손비빔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모르타렐라는 다시 비빌 수는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 과정에서 경화가 되기 시작한 모르타르는 그라우트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측면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수화 작용에서 경화가 시작되면 우리가 다시 쓸 수는 없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물을 넣고 비우는 2시간이 지나면 모르타르. 그래서 보통 모르타르는 2시간 지나는 거, 그리고 그라우트는 1시간입니다. 모르타르는 물을 비비고 나서 모르타르의 경우는 2시간이고, 그 다음에 그라우트는 1시간입니다. 1시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시간이 우리가 정확히 알아두세요. 이거 지난 것은 사용하면 안 돼요. 지난 것은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십시오. 모르타르는 2시간입니다. 물 비비고 나서. 그라우트는 1시간이에요.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7번에 벽돌 쌓기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돌 쌓기법. 자, 기본 쌓기가 있죠. 기본 쌓기하고 일반 쌓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쌓기란 것은 벽돌 그 자체, 벽돌의 입면상 보이는 것이 무엇이 보이느냐, 그거에 의한 구분이 기본 쌓기입니다. 자, 벽돌의 길이가 보이게 입면상 나타나면 길이 쌓기고요. 벽돌의 마구리가 보이도록 쓰면 마구리 쌓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그림 77페이지 그림을 보다시피 벽돌의 입면상 벽돌의 길이면 이 긴 면이 나타나죠. 이 긴 면, 이 벽돌의 길이, 이것이 길이 쌓기입니다. 그럼 이 마구리 면이 보이도록 쓰면 마구리 쌓기가 됩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해주면 이렇게 벽돌을 세워서 쌓을 수도 있다. 그러면 세워 쌓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세워 쌓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쌓으면 옆세워 쌓기. 벽돌은 보통 기본이 이렇게나 이렇게 쌓아야 되죠. 길이나 마구리를 쌓는데 간혹가다 특수 부분에는 세워 쌓기나 이런 옆세워 쌓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에 보시면 일반 쌓기가 나오겠습니다. 뭐 시험상 언급이 된 것은 자체적으로 낸 것은 2번의 네덜란드 하란식 쌓기가 시험에 나왔고, 영식 쌓기는 지문상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실 때 영식 쌓기, 자, 잉글리시 본더, 영식 쌓기는 한 켠은 길이 쌓기, 그 다음 켠은 마구리 쌓기로 번갈아서 쌓아서 통줄름 발생을 방지해서 자, 이렇게 처리해 준 겁니다. 한 켠은 길이 쌓기로 하고 그 다음 켠은 마구리 쌓기 켜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켜에서는 이렇게 길이 쌓기로 이렇게 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길이 쌓기로 했고요. 한 켠은 길이 쌓기로 나갔습니다. 벽돌의 길이면이 보이도록 하고 그 다음 켜를 마구리 쌓기로 나가는데 마구리 쌓기로 하다 보니까 통줄눈이, 자, 보통 벽돌병은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마구리 쌓기로 이래 나가면 여기 통줄눈이 생겨요. 그래서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를 자, 우리가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구리 쌓기로 하게 되면
통줄눈이 발생을 안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쌓게 되면 이 마구리 쌓기켜에서 통줄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부분에다가 자, 보통 반절이나 또는 이오토막을 우리가 넣어서 공사해 주는 것, 이것이 영식 쌓기입니다. 그래서 반절이나 이오토막을 쓴 목적은 통줄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반절, 자, 반절의 개념은 자, 벽돌이 있을 때 벽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마구리에서 제가 요만큼 반절만큼 이동한 거죠. 그래서 이 반절, 요렇게 벽돌을 잘랐으면 이게 반절이에요. 이런 개념, 반절. 그러면 요거 하나를 딱 넣어주게 되면 마구리 쌓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통줄눈 발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식 쌓기입니다. 근데 이 영식 쌓기가 가장 튼튼한 쌓기가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한 쌓기가 영식 쌓기야.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합니다. 자, 튼튼한 방식이 바로 이 영식 쌓기가 됩니다. 그래서 영식 쌓기는 이 반절이나 근데 2호 토막은 4분의 1 토막이 2호 토막이 돼요. 자, 2호 토막 개념, 토막은 길이의 직각 방향으로 절단해서 쌓으면 그것이 토막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단해서 쓰는 거예요. 반토막이 아니라 4분의 1만 잘라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분의 1 토막. 4분의 1은 0.25잖아요. 거기서 유래한 겁니다. 그래서 2호 토막이란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식 쌓기고요. 자, 네덜란드식 하란식 쌓기, 하란식 쌓기는 네덜란드식 쌓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어떻게 되는가? 얘는 마구리 쌓기캐는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얘는 길이 쌓기캐에서 변화를 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구리 쌓기캐에서는 그대로 마구리 쌓기캐를 이렇게 나갔어요. 변화 없이 이렇게 마구리 쌓기캐는 했고요. 근데 이 네덜란드식 쌓기는 이 길이 쌓기캐에서 변화를 준 겁니다. 그래서 길이 쌓기캐를 할 때 어떻게 처리해 주는가 하면 모서리 부분의 벽돌을 자, 이건 온장을 쓰지 않고 이렇게 7호 토막, 4분의 3 토막인 7호 토막을 사용해 준 방식이에요. 4분의 3, 0.75잖아요. 그래서 7호 토막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길이 쌓기를 그대로 했어요. 이렇게 길이 쌓기켜의 모서리 부분에 바로 이 7호 토막이란 벽돌을 사용해서 쌓은 방식이 하란식 쌓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란식 쌓기는 모서리가 견고한 방식입니다. 모서리가 튼튼하게 견고한 쌓기입니다. 견고한 방식이 하란식 쌓기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란식 쌓기는 알아두실 것이 바로 7호 토막을 이용했고요. 영식 쌓기는 반절 2호 토막을 이용해서 통줄눈 발생을 방지한 쌓기가 바로 이 쌓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불식 쌓기는 자, 이겁니다. 자, 얘들은 지금 영식이나 하란식은 길이와 마구리를 계속 번갈아서 쌓았습니다. 한쪽에는 한 켠은 무조건 길이 쌓기고 그 다음 켠은 마구리 쌓기 번갈아 이 같은 것만 쌓았는데 이 불식 쌓기의 경우는 이겁니다. 같은 켜에서 한 켜에서 번갈아 나오는 거야. 그러면 마구리 쌓기도 나오고 길이 쌓기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마구리 길이 한 켜에서 이 마구리하고 길이 쌓기가
번갈아 나오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불식 바로 프랑스식 쌓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토막 벽돌을 많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부분적으로 통줄운이 발생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통줄운이 발생이 되면 구조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응력 분산을 못하니까. 그래서 얘는 내력벽보다는 이런 치장 쪽, 이런 쪽에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통줄운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불식쌓기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식쌓기는 뒷면 벽체는 영식쌓기로 했습니다. 전면에 붉은 벽돌을 어떻게 쌓느냐. 그래서 그 그림상 보시면 79페이지 그림상 보시면 거기 인면을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인면상입니다. 우측 그림 인면이 길이 쌓기 되어 있죠. 근데 그 밑에가 마구리 쌓기 되어 있고요. 근데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5켜 정도가 길이 쌓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붉은 벽돌을 갖다가 바로 5켜 정도는 길이 쌓기를 하고 그 다음 켜를 마구리 쌓기로 해가지고 뒷벽체에 맞물려 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억지로 외우지는 마시고 시험에 잘 출제를 안 합니다. 영구 가면 영식 쌓기만 아니면 하란식 쌓기, 불식 쌓기에서 거의 끝나요. 미식까지는 잘 안 가요. 거의 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혹시나 5켜란 단서가 나왔을 때 5켜 정도는 무슨 쌓기로 하고 이게 나오면 이거는 바로 미식 쌓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미식 쌓기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2번에 영농 쌓기가 나옵니다. 영농 쌓기는 장식적 효과를 해서 장식 쌓기에 많이 하는 건데 보통 장식적 효과를 우리가 쌓는 것이 대표적으로 영농 쌓기가 있고요. 영농 쌓기가 있고 그리고 업모 쌓기 개념이 있어요. 업모 쌓기, 장식적 쌓기로 해서 하는 것은. 근데 이 영농 쌓기는 보통 이런 장식적 목적이 되는 것은 거의 치장 쪽에 많이 합니다. 일반 벽에서는 거의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담장이나 이런 난간벽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 영농 쌓기나 업모 쌓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농 쌓기는 구멍을 내어서 쌓는 거고 구멍을 갖다가 내어서 쌓는 겁니다. 내어서 쌓는 거고요. 얘는 45도 경사지게 쌓는 거예요. 경사지게 쌓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벽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난간벽이나 담장과 같은데 이 업모 쌓기 내지 영농 쌓기 형태를 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일반 쌓기, 벽돌 쌓기까지 해서 마무리 쌓기법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기초 쌓기부터 해서 이런 특수 쌓기 부분을 공간 쌓기나 이런 부분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